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하려는 책은 자크 아탈리의 책을 좀 마지막으로 더 읽어보려고 해요. 언제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죠.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을 좀 함께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얼만큼 소요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의 제목은 자기 소외에 눈떠라, 자기 소외에 눈떠라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소외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인간이 가진 조건 때문에 생긴 속박과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영원한 삶이나 부활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개인은 이승에서의 생이 얼마나 짧고 불안정한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미 지났거나 앞으로 다가올 자기 인생의 1분, 1초를 모래시계 속에서 떨어지는 모래 알갱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습을 눈앞에 그려본다. 모래시계 아랫부분에 쌓인 모래더미는 데자비를 나타낸다. 머릿속으로 모래알갱이 하나하나에 과거의 특정한 사건을 하나씩 대입해본다. 한편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의 경우 각각의 미래를 나타내는 모래알갱이를 하나씩 구별하기란 불가능하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떨어지고 있는 모래알갱이 뿐이다. 바로 떨어지는 모래알, 새로운 모래알갱이 하나하나가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에 해당할 것이다. 인생의 모래시계에서 아직 떨어지지 않은 모래를 담고 있는 윗부분은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출생일이나 출생지, 출신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을 두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저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들은 그저 하나의 주어진 자료, 구속, 자유에 대한 제약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지 않도록 한다. 나는 음식이나 술, 마약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있는가? 이념이나 경제, 정치, 종교적 권력과도 거리가 먼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가? 오늘 이 순간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자유롭게 내 성공의 기준을 선택했는가? 내가 살 곳, 공부할 것, 현재 내 감정을 공유하는 감정적 동반자, 직업, 자녀를 자유롭게 선택했는가? 진정으로 나의 재능을 발굴하고 이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가? 어떤 슬픔과 행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가? 나는 재력이나 게으름 때문에 제약을 받았는가? 나는 내가 극복해야 했던 비극의 희생자인가? 아니면 그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인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라 내 자신이 구속되지는 않는가?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낙인 찍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혹시 체념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체념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지금 눈앞의 모든 것이 사실은 안 지키면 그만인 인생 계획과 마찬가지로 그저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라면 어떻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답을 회피하려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이런 의문을 갖지 않도록 부추긴다.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자신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 물려받은 문화, 가능하다면 가족의 비밀까지
정면으로 용감하게 마주해야 한다. 적어도 자신의 하루 매 순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때가 정말로 자유로웠고 자신이 선택한 시간이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순간이 언제였는지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첫 번째 단계, 자기 소외에 눈떠라, 이 단계죠. 이 단계를 밟는 데에는 장시간의 분석이나 특별한 치료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과거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능하면 혼자서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위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신의 내면의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한다. 잠깐 팟캐스트 퍼즈 시켜 놓으시고 중지시켜 놓으시고 잠깐 눈 감고 머릿속으로 이런 질문들 한번 던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나의 삶을 살아왔으나 사실은 나 스스로가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는지 그거를 깨닫는 것부터가 첫 시작이라는 이 자크 아탈리의 방법이죠. 자기 자신이 되는 5가지 스텝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자세히 살펴보면 진실은 사실 내 인생에서 내가 소외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 스스로 인생에서 나를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점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자각이 이제 첫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혼자서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위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신만의 내면의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 대화를 매개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건 이 첫 번째 단계를 통해 우리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태어나게 하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자신이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상과 개념, 가치, 물려받은 신앙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고 인지한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물려받은 것, 주입된 것, 그런 것들, 교육받은 것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이 양육된 이 가정, 이런 사회로부터 그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범위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자유가 어떤 범위에 속박된 그런 자유였는지, 그런 크기의 자유였는지, 그리고 내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또 나의 선호,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욕망,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신념이나 유산을 포기하게 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 자체만으로는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체념하고 요구하는 자,
그냥 지금까지처럼 살아온 대로 사는 것. 뭐 그런 체념하고 요구하는 자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이런 대답이 과도하게 절망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음악 그룹 포그는 타이거 샤크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나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로도 가지 않지. 그러니 나는 화석처럼 굳어있지. 다른 모습의 나는 절대로 있을 수 없지.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만 하지. 아마 반어법이겠죠?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은 선택을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체념하고 요구하는 자, 체념하고 요구만 하는 자, 그런 흔하디 흔한 우리들의 그런 지위에 머물게 된다. 그런 상태로 머물게 된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의 정면으로 맞서는데 성공하면 이 첫 번째 단계를 통해 각 개인이 타인의 소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에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지위를 주어 소외시키는 것이다. 부모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아이들에게 그들의 존재 이유가 오로지 자신들이 시작한 일을 계속 추진하거나 자신들이 실패한 것, 그러니까 부모가 실패한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고 믿게 만든다면 그 부모는 아이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거나 우리의 욕망에 굴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그들을 소외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다름없죠.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부모의 가치관이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는 것, 스스로의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참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최근 들어 많이 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리고 내가 거쳐온 길, 나의 생각들은 최소한 이 생존은 보장해 준다. 생존은 보장해 주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또 동료분들 중에 몇 분은 그런 분들을 만났던 것 같기도 해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독립정신을 강하게 일으켜주는 그런 양육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그런 관습으로 내려온다는데, 그런 문화가 확실히 잘 잡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어렵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성리학, 유교의 전통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500년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분명히 우리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충효 이런 것들을 강을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히스토리가 우리에게 아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발목을 조금 붙잡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으로 돌아갈게요. 이처럼 한계를 인식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감을 가지는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를 잘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시간상 두 번째 단계까지 하면 다행일까요? 네, 가보죠.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중받아라. 네, 일단 소에 눈 떴으면 그 다음 스텝은 아름다운 그 이제 본인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럼으로써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가꾸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우선 자신이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평가하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인식한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깨닫고 자신의 인생 역정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힘을 분석한다. 일단 자기 몸과 마음을 온전히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자신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가진다. 그래야 자존감을 중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자존감을 가지다 이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평가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신과 타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자존감을 가지려면 먼저 자기 몸을 제대로 인식한 후 자신의 몸을 유지 관리하고 일체의 중독을 거부해야 한다. 운동을 하고 외모를 가꾸고 거울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건강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증상인 심기증은 자존감의 여러 측면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존감을 가지려면 선악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다양한 형태의 가치의 위계 질서를 세워야 한다. 본인 안에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살고 싶은 삶, 그런 것을 스스로가 선택한 그런 가치관을 정면을 시킨다는 것 같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런 생각,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면 저절로 그런 내 안에 가치관들의 위계질서가 쫙 정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삶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의 이런저런 이제 상황과 감정들 때문에 이렇게 좀 선택의 혼란을 겪고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뚜렷할수록 자신이 자기 안에 뚜렷이 정립되어 있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면 그런 선택의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해 타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 즉각적 만족과 장기적 투자를 서로 구별해야 한다. 자존감을 정착시키는 데 유용한 연습 방법이 여기 하나 있다. 자신이 존중받고 싶은 것을 단어로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번영, 우아함, 정직, 진정성, 예의, 친절 같은 단어가 그렇다. 자존감이 생기게 하려면 이러한 단어들과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단어들 안에 내포되어 있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쉬지 않고 인격을 연마하고 개혁하며
우수한 존재가 되도록 쉼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 문장을 보면 꼭 무슨 명상을 하던 아니면 매일 아침, 매일 자기 전에 뭔가 자기와의 데이트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 훈련이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굳이 어떤 시간을 특정해서 만들어 두지 않더라도 매 순간 내 안에 이런 단어가 항상 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삶과 지향하는 가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 그런 것들이 항상 내 머릿속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천사 이미지 보면 머리띠 같은 것이 항상 그 천사 머리 위에 있잖아요. 동그랗게 된 게 그런 것처럼 이런 단어들이 연결된 그런 고리, 머리띠 같은 거를 내 이 영혼의 머리 위에다가 하나 항상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를 밝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문득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감이 있으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지 않는다. 자신의 실수를 분석하고 깨닫게 되고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자신과 자신의 결점에 대한 진실이나 가족의 비밀을 교묘히 회피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 자존감이 생기면 자신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에게도 가치를 부각시킬 만한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 실망할 것은 없으며 각자가 멋진 인생과 멋진 시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이렇게 해서든 위로와 동정을 받으려 어떻게 해서든 위로와 동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나쁜 소식이나 어두운 전망이더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불행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불행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인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내가 내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존감이라는 상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존감이 있으면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고 통찰력과 내면을 성찰하는 능력, 공명정대함과 용기가 생긴다.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고 극단적인 낙관주의나 비관주의 없이 불확실한 인생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다. 나아가 자존감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평화롭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그런 이미지가 풍겨나고 그들로부터 존중받게 된다. 사실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존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겠는가? 결국 자존감을 갖게 되면 마치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자신도 타인을 존중하게 되어 서로 존중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를 통한 결실이다. 네, 두 번째 단계, 스스로를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그 빛을 밝힘으로써 존중받아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존중받아라. 이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자신이 진정한 자아가 자신은 소외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죽음은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 삶이 유한하다는 것, 이런 것을 깨닫고 그런 다음에는 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체화되면 그런 행동들을 이제 밖으로 보여지게 되면 존중받게 되는데, 그런 단계로 나아가라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네, 일단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나머지 단계는 한 번 더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자크 아탈리의 이 언제나 당신이 옳다 이 책을 오늘 도서관에 반납하는 날이어가지고 좀 무리해서 끝까지 읽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별도 시간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날인데 아무쪼록 잘 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미셸이었습니다.